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초민혁 기자 김미한 씨와 함께 스토닉과 코나의 안팎 실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2시간 만에 섭외된 김미한입니다. 어쨌든 오늘 차 둘이 같이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그러게요. 최근에 한 20일 사이에 2대의 신차와 2대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어요. B세그먼트 SUV가. 그러니까 진짜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즐겁죠. 그렇죠. 비교하는 것만 해도 즐겁고 또 비슷비슷하면서 또 다 다른 매력이 있고 QM3나 이런 차들처럼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개선 보완한 차들의 낮은 점을 또 보는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코나와 스토닉은 사실상 형제차와 다름이 없는데 차체 사이즈라든가 편의 장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차별화가 돼요.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디자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둘 중에 뭐가 더 끌려요? 저는 액면만 봤을 때는 스토닉이 좋습니다. 아, 스토닉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맨날 자료로 말로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좋네 얘기 듣다가 실제로 지금 나란히 두고 보니까 확실히 조금씩 더 크고 뭐가 많은 거는 코나인 게 외관에서도 바로 드러나네요. 그렇죠.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모습이 뭐가 되게 손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호불호는 둘째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공이 좀 들어간 디자인? 네. 되게 많이 존재감도 있고 그래요. 반대로 스토닉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죠. 네, 한눈에 보기에도 그리고 딱 그 기아차 특유의 호랑이 코 그릴을 계속 이제 살려가는 것도 사실 현대차에서도 그런 이렇게 약간 육각 형태에 가까운 그릴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조금 더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누가 끌고 가냐고 묻는다면 기아차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차체 사이즈를 보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토닉이 코나보다 전체 모든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씩 작거든요. 근데 막상 두 대를 딱 같이 놓고 보면은 그 수치보다도 차이가 좀 더 있어 보여요. 네, 그게 디자인적인 트릭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 엠블럼 있는 쪽에 그릴 자체가 크고요. 굉장히 남성다운 아주 두툼한 간격으로 그릴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기본 그 높이 자체를 예를 들면 루프를 앞에서부터 약간 수평으로 깎아서 내려가는 게 스토닉이라면 코나는 보시면 좀 더 봉긋 솟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다못해 팬더에 이렇게 뭔가 붙이고 그 높이 자체를 위치 자체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시면 카메라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커 보여요. 기본적으로 코나가 팬더의 높이도 더 높죠, 스토닉보다. 뒷모습 같이 놓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아까 기자님도 얘기했는데 확실히 스토닉이 낮지요. 낮고 좀 좁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작아 보여요, 차가. 잠시 건담이 생각나는 얼굴이기도 해요. 스토닉한테는 그런 걸 살짝 느꼈어요. 그래요. 저는 코나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이, 저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아이언맨 비슷하다고 하기도 하네요, 뒷모습을. 눈초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어쨌거나 이 차는 같은 B세그먼트인데 이렇게 뒷모습 보면은 이게 좀 차급이 약간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시각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팬더에서 이어지는 검은색 몰딩도 확실히 색깔이 지금 보시면 스토닉은 굉장히 어두운 톤의 초콜릿색이고요. 아주 명확한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저 몰딩이 더 극명하게 지금 대비돼서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특히나 아까도 저희 계속 얘기했던 건데 특히 코나는 색상 선택에 따라서 차가 너무 달라 보여요. 타이어는 벤투스 S1 노블 2고요.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인데 코나의 휠 타이어 중에서 가장 큰 거죠. 휠 하우스와 팬더를 아우르는 검은색 몰딩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제가 이제 들은 첩보로는 코나가 초기 디자인보다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됐는데 이 정도 레벨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사람들이 헤드라이트가 분리형이 특이해 이랬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초안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 거대한 검은색 몰딩들을 왜 굳이 넣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닌데 제 지인들의 경험을 비춰보면 운전이 서툴 때 범퍼나 휀더
쪽이 검은 몰딩인 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본체 철판 부분하고 위아래 컬러를 맞춘 차를 타시면 이렇게 긁고 저렇게 긁고 하다 보면 그 범퍼비 열 처리하고 뭐 긁고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런 플라스틱 몰딩이 이 들어가면은 예쁘진 않아요. 고급차 저거 들어간 거 못 봤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설사 좀 긁어도 예. 그렇게 흉하지가 않아요. 티도 잘 안 나요, 사실. 철판보다.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AHA 사이즈는 205에 55와 17인데 205에 55와 17이 스토닉 지금 현재 디젤밖에 없잖아요. 스토닉의 타이어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예요. 이 몰딩 같은 경우에도 코나와 좀 차이가 있죠, 면적이. 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만큼만 아이 손바닥만큼씩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시각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서 아마 이 몰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잖아요. 예. 둔탁해 보이고 그렇죠. 저렴해 보이고. 지금 보시는 코나의 실내는 1.6 터보 사양 4WD의 풀옵션입니다. 실내 디자인의 경우에는 저번에 김미양 기자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실내에 앉았을 때 뭐 고급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의 뭐 착좌감이라든가 또는 뭐 바로 전에 탔던 어떤 차를 탔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사실 코나의 경우에 바로 전에 아이소티를 탔어요, 디젤. 근데 그거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코나가 실내가 내장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마침 바로 그 다음날에 뭐 QM3라든가 바로 얼마 전에 탔던 뭐 티볼리랑 비교하니까 코나가 또 상대적으로 좋아 보여요. 아이소티 탔을 때는 오히려 그냥 약간 우레탄인데 가죽, 우툴두툴한 가죽처럼 보이는 것들을 마감을 전체를 해버렸구나 정도의 인상만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기존에 뭐 다른 플라스틱을 쓰더라도 이렇게 좀 올록볼록 헥사곤 무늬가 있는 좀 이런 무광택으로 덜 반짝거리고 덜 플라스틱감이 느껴지는 것들로 좀 입체감 있게 배열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뭐 나쁘진 않아요. 제가 오늘 스토닉까지 또 시승을 했는데 스토닉까지 합쳐서 비교를 하니까 이 B세그먼트의 SUV 중에서는 코나의 실내나 디자인, 내장재가 제일 좋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외관보단 실내가 더 좋은 차를 꼽으라면 제 마음에는 예. 코나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외관만 보고 타보기 전에 그냥 뭐 지갑은 얼마든지 펼쳐줄 테니 골라보라 한다면 스토닉이 좀 더 저의 감성에는 맞지 않나. 네. 바로 이어서 타니까 코나와 좀 비교가 되죠, 실내가. 네, 뭐 블링블링하네요. 컬러감도 넘치고요. 예. 확실히 좀 더 젊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더 단순하고 전반적인 소재는 코나보다는 확실히 조금씩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도어 트림 쪽에는 확실히 약간 좀 싼 티가 나요.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등이.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차를 탔을 때 세차 냄새가 많이 났죠. 그러게요. 예. 상대적으로 좀 이 차가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긴 한데 저희가 벌써 코나를 2번 탔는데 얘에 비하면은 네. 세차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컬러 매치로 충분히 그런 저렴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잘 가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아가 현대보다 조금 더 디자인이나 특히 컬러 쪽은 더 과감한 시도를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내외장재 모두가. 그래서 만약에 조금 코나가 뭔가 기능이 많고 뭔가 이렇게 많지만 그 친구가 좀 보수적인 느낌이라면 오히려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돌출형 모니터의 경우에는 눈과 높이가 좀 잘 맞아요. 그래서 호불호는 좀 갈리겠지만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솟아있는 패널 타입은 시도한 지가 꽤 됐잖아요. 예. 근데 그전에는 뭐 처음 봐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좀 혼자 올라와 있다라는 이질감이 있었는데 코나 안에 있는 이 플로팅 타입의 패널은 앉아서 보시면 이 위쪽하고 거의 라인이 대충 맞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예. 색깔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조립 마무리도 꽤 좋은 편이에요. 자꾸 흔들어 보면은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야 되나요? 예. 소리도 거의 안 나요. 사실 이 정도 자꾸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네, 저희 지난번에 탔던 차는 좀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조작법까지도 선택을 막 3개씩 줘요. 그리고 이런 한글 설명은 사실 너무 훌륭하죠. 그렇죠. 네, 확실히 이게 흔히 말하는 홈그라운드 모델의 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수입차들을 보시면 한글로 써 있으나 영어로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설명들이 되게 많거든요. 있죠. 네. 어쨌든 정말 하나하나 화면을 캡처해서 별다른 설명서 없이도 이 조작법을 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많은 것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모니터 역시 돌출형 타입인데 코나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모니터의 높이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낮은 건지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낮게 보이는 건지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코나와 비교를 해보면 스토닉이 제가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는 동일한 조건을 봤을 때 코나와는 눈높이가 거의 맞거든요, 모니터랑. 근데 스토닉은 이 모니터를 좀 내려다 봐요. 네, 그리고 실제로 패널 자체가 약간 작고요. 예. 좀 더 삽입형에 가깝죠. 사실 위로 뭐 겨우 한 4cm 남짓 올라와 있는 정도지. 그렇죠. 네, 코너처럼 뭔가 완전히 올라와 있는 그런 패널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 움직임, 화면 구성은 큰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예. 네, 그래도 조금? 못하죠. 네. 그래픽 등이 약간씩은 좀 못해요. 근데 뭐 이거는 이게 작아서 좋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사용 자체에서 그렇게 큰 차이나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진 않아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상당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눈에 싹 들어오는 디자인이에요. 지난번 편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극찬했던 공간 중에 하나가 이 숨어있는 한 뼘, 남자 한 뼘으로 아주 큰 한 뼘 사이즈의 수납함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뭐 핸드폰은 당연히 들어가고 저거를 뭐 파우치인가요, 저게? 네. 예. 이 안쪽에 있는 이 공간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공조장치의 디자인 역시도 코나보다는 좀 더 심플해요. 네, 간단하고요. 모닝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기아 특유의 빨간 이 조명? 시그니처 컬러 사인들이 되어 있고, 아까 코나처럼 이 밑으로 사실 숨은 공간이 있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코나는 완전한 그 독립된 공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뭘 넣어서 유턴을 돌려도 물건이 빠지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 똑같은 파우치를 여기 넣어보면 들어가는 사이즈는 비슷하나 여기가 윗부분이 개방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예를 들면 핸드폰. 정말 너무 휴대전화를 넣고 싶은 사이즈인데 이거를 얹은 채로 격하게 차를 돌리면 운전석으로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턱이 좀 낮아요. 네. 대신 뭐 밑에는 꽤 쓸만한 예.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방금 김미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어레버 앞쪽에 이 수납 공간은 꽤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옥수전자 USB 당연히 있고요. 12V짜리는 하나만 있네요. 이 차는 풀옵션이어서 통풍 시트까지 있는데 한번 봐라 그러고 다 던져 넣은 듯한 네, 많이 줬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풀옵션이면 2천만 원대 후반이잖아요. 예. 그럼 모닝에 웬만한 괜찮은 옵션이 1,500이라 치고 1,000만 원 이상 비싼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있을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 크기의 차를 살 때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내고 이 모드를 갖고 싶을까는 사실 저도 좀 약간 물음표. 예. 차를 고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별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 나한테 너무 꽂혀있는 어떤 나에게 너무 필요한 옵션이 있으면 무조건 살 수도 있는 게 차니까. 그렇죠. 네. 특히 남성분들은 뭐 여름에 통풍 시트 너무 중요하시던데요? 그리고 코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의 위치도 다른 현대차보다 조금 달라요. 이 기어레버 약간 옆쪽에 있죠. 보통 다른 현대기아차는 주로 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용할 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긴 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W에서 HDC도 있고 사륜 락도 있고 사실 이 사이즈의 SUV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건 사실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뭐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네. 예, 폭은 하나 넓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가격대는 전혀 다르지만 소형 SUV 수입차를 고민할 때 4WD가 되는 차를 고르면 몇 모델이 안 돼요. 예. 그랬던 것처럼 막상 이 급에서 내가 언덕에 살고 눈에 뭐 한번 미끄러져 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지갑 사정은 그만한데 이런 사륜은 있었으면 좋겠고 고민할 때 별다른 대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코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게 만들어도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성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스토닉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여기저기서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시승기마다 얘기하시기를 어쨌든 한 지붕 두 가족이 있고 그들보다 하나라도 더 얹어줘야 뭐 현대다운 차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것저것 더 들어가 있는 게 코나고 조금씩 빼서 가격대를 낮춘 게 스토닉이라고 표현들을 하시죠. 기어 레버 앞에는 열선 시트와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풍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지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나보다 10% 없어요. 그런데 그 10%의 차이를 걱정하지 않거나 개의치 않는 옵션이면 충분히 훌륭한 차죠.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코나보다 좀 사이즈가 커요. 코나는 이렇게 동그란, 그렇죠. 예, 수동같이. 맞아요. 기아의 스토닉은 그냥 평범한 우리 많이 봤던 사각형 디자인이고요. 컵홀더 이렇게 아주 일체형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코나는 아까 좀 더 큰 컵홀더를 중간에 그 가변형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트레이를 하나 빼면 이 사이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냥 조금 더 라운드 없이 일자형에 가깝게 공간이 넓어지는 형태였고, 예. 지금 스토닉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쓰실 수 있는 정도. 예.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여기 기어 레버 예. 연결된 부분 때문에 완전히 다 사각형으로 쓸 수 있진 않고요. 높이는 아이고 이렇게 높은 물통은 사실 뚜껑을 닫을 수 없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코나가 좀 더 커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커피를 넣으면 빨대 높이 감안해서 보세요. 이렇게는 닫힙니다. 코나에는 동급에 없는 장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 HUD죠. 사실 2급의 HUD에 풀컬러 HUD가 들어간 게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인데 이거 역시도 다른 차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스토닉 실내를 보면은 뭔가 조금씩 코나보다 못한데 이 페달은 또 알로이예요. 코나는 아니었죠? 설마 오르간은 아니겠죠? 오르간 타입은 아닌데 하여튼 알로이가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에 적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 뭐 그레이면 은색 이렇게 포인트 배치 잘 어울리게 해주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스티치까지 같은 컬러로 마감을 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 조수석에서 바라봤을 때 하다못해 저 발이 놓여있는 페달까지도 반짝반짝 은색 스틸로 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싼 티를 이런 포인트로 되게 잘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또 D컷이 적용이 됐고요. 이 펀칭이 림에 적용이 되는데 사실 지금 보시는 이 펀칭은 거의 뭐 이렇게 흉내만 낸 거라서 기능성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좋진 않아요. 계기판은 속도계와 타코미터는 뭐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액정도 코나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코나에 비하면 사이즈도 작고 액정이 그 안에 있는 폰트도 그렇게 좀 덜 예뻐요. 이런 것에 크게 예민하시지 않은 분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나의 시트는 그냥 평범해요. 가죽의 질도 착좌감도 다 평범한데 그 스토닉에 비하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약간은 높아요. 차체가 높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또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잘 보여요. 네. 코나와 스토닉 시트를 번갈아 앉아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저거 같아요. 운전 시트 포지션. 그러니까 코나에 비해서 스토닉이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버킷시트처럼 양쪽에 날개들이 잘 더 솟아 있어요. 근데 물론 저게 컬러 이렇게 매치를 해놔서 더 도드라지는 것도 있겠죠? 그래요? 근데 난 실제로 앉아보면은 스토닉보다는 코나의 시트가 좀 더 몸을 더 잘 잡아줘요. 그리고 코나는 이 전동이잖아요. 시트 조절이. 이 스토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이에요. 그리고 너무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질감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저기 수동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제 보통 다 대부분 적어도 운전석은 전동으로 조절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약간은 저게 실제 소비자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풀옵션이라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스토닉은 코나보다 조금씩 못하잖아요. 이 도어 트림만 봐도 저 창문 같은 경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가 1열은 상하향 원터치인데 스토닉은 운전석만 원터치예요. 상하향이. 아, 그리고 뭐 이것도 다 기호와 취향 차이지만 그 스토닉이 제안하고 있는 외관 컬러들도
코나하고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물론 코나는 중간 톤의 컬러들도 있지만 굉장히 튀는 아까 보시다시피 뭔가 매치할 수 있는 원색의 쨍한 컬러들도 선택지에 있는데 스토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약간 보랏빛이 돌 법한 진한 초콜릿색이라거나 중간 톤의 흔히 말하는 뭐 뉴트럴 컬러들이 조금씩 다 섞여 있어서 아까도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조금 외관이 심플한 거고 얌전한 거를 좋아하시면 저와 같은 취향이라면 스토닉을 충분히 고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실내는 뜻밖이어서 그쵸. 왠지 저 실내 컬러감은 코나에 갔어야 되지 않나 지금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코나 2열의 무릎 공간은 사실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제가 앉으면 앞시트랑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가고요. 네. 김미안 씨는 어때요? 보통 체격인 저는 뭐 저희 작은 차 탔을 때 거의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남자 주먹으로는 무릎 앞에 하나, 여자 주먹으로는 두 개. 그리고 머리 위로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제 주먹으로 충분히 하나. 예. 그러면 남자 주먹으로는 저는 꽉 끼게 하나. 네, 헤드룸이. 네. 그래서 성인 남자가 잘 앉아갈 수는 있지만 편하게 있을 거주 공간은 아니다. 그리고 네. 제가 전에 우리 시승했을 때 그때 느낀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또 2열의 승차감은 괜찮아요. 좀 네. 시끄럽긴 하지만 승차감 자체는 괜찮아요. 예, 스토닉의 2열 무릎 공간은 코나와 거의 비슷한데 헤드룸은 오히려 더 스토닉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스토닉의 경우에는 헤드룸, 그러니까 머리와 천정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비교적 쉽게 들어가는데 코나는 좀 꽉 끼게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 초반에 전체적인 외관 첫 느낌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 스토닉은 지붕이 거의 수평으로 쭉 뻗어나가는 디자인이고 코나는 앞에서 보면 높이가 굉장히 있지만 사실 뒤로 더 루프를 이렇게 뽕긋 올랐다가 내려가는 가파른 형태여서 예. 실제로 2열에 타면 막상 코나의 헤드룸이 좀 더 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머리 위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바로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저희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사실인데 일단 그 운전석 앞좌석 뒤쪽에 있는 주머니가 코나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물론 그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지만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스토닉은 없어요. 운전석 쪽엔 주머니가 없고요. 네. 조수석 쪽에만 같은 그 인조 가죽으로 주머니 형태로 그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네. 이 차는 혼자 타는 차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타는 차라는 표현도 맞지만 확실히 코나보다는 싼 차다 라는 급이 좀 다르다 네, 라는 느낌이 팍팍 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운전할 때 운전석에 제가 앉으니까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운전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은 두지 않고 예?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팔이 뻗는 자리에다 가방을 놓거나 서류철을 저 뒷주머니에 끼거나 해서 많이 이동해요. 그럼 그런 동선을 레이아웃으로 생각하면 뭐 설득력이 있지만 그리고 문 닫으실 때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이게 두께는 좀 비슷한데 육안으로는 비슷해요. 네, 육안으로는 2열 도어의 두께가 비슷한데 문 닫힐 때의 느낌은 코나가 훨씬 더 묵직해요. 이게 진짜 묵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첩의 세팅 차이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 닫고 열 때는 코나가 좀 더 느낌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닉이 훨씬 가벼워요. 그렇죠. 그래서 덜 힘든데 만약에 그 힘든 거를 안전과 직결해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나의 경우에는 2열에 암레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스토닉은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보통 있는 두 개의 음료수 홀더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뒷자리에서 음료수를 이 차에서 먹으려면 손을 쥐고 타야 되거나 예. 혹은 저기 포켓 홀더 그 도어 아래쪽에 있는 예. 네. 물병 정도 꽂을 수 있는 저 좁은 저 공간을 양쪽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스토닉의 경우에는 저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센터코스 박스 뒤에 저기 네. USB 단자가 하나 있는데 코나에는 없어요.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코나와 스토닉의 트렁크 좌우 사이즈 길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특히 길이는 비슷한데 예. 실사용 길이죠. 지금 예. 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구 쪽으로는 움푹 들어간 데가 좀 있어서 예. 언뜻 보면 넓은 것 같지만 실제 가용 가능한 가로 사이즈는 둘이 거의 같고요. 예. 제가 아까 재보니까 대신 앞에서 들어가는 폭이 확실히 코나가 조금 예. 더 커요. 트렁크 길이가? 네네. 예. 그래서 한 육안으로 대충 봐도 조그마한 소주잔 정도 길이만큼은 더 길더라고요. 되게 와닿으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사이즈면 무슨 차이냐? 늘 얘기하는 우리 애기 엄마 친구들이 큰 유모차를 실었을 때 코나는 그냥 툭 넣을 수 있지만 스토닉은 그걸 넣고 옆에 다른 가방 넣기가 좀 빠듯할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이 코나의 트렁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턱이 그냥 그대로 쭉 이어지잖아요. 트렁크 바닥이랑.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큰 포인트인데 여기서 스토닉과의 큰 차이가 생긴다고 봐요. 네, 허리를 많이 숙일 필요가 없고요. 많이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짐을 빼기가 덜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힘이 약한 여성이 저기다가 뭐 큰 가방을 넣고 뺄 때 턱이 있으면 좀 걸리겠죠. 네, 그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높이가 165 정도 되는 이제 제 키의 허벅지 골반 아래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짐 이렇게 팔을 그대로 뻗었을 때 옆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높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스토닉은 안쪽에 있기도 하고 조금 좀 도도해서 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스토닉은 들어가는 좌우 입구,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작아요. 저 코나 같은 경우에는 또 활짝 열렸는데 반대로 이 스토닉의 경우에는 좀 육안으로 보기 좀 좋아 보여요. 이스트팩 요즘 또 한동안 다시 유행해서 복고풍이라서 많이들 썼었잖아요. 그 가방이 약간 사각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꽉 채워서 넣었다고 치면 옆으로 3개, 위로 쌓으면 뭐 6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턱이 스토닉은 되게 높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트렁크 바닥이 낮게 설정을 한 거죠. 여기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안에 따로 주머니가 없는데 스토닉은 이 좌측편에 작은 또 수납 공간이 있긴 해요. 네, 그리고 그 쇼핑백 걸 수 있는 홀더들은 두 차 모두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닉과 코나는 그 실내 일부 마무리도 좀 다른데 제가 두드러지게 느낀 게 여기 지금 김미한 기자가 만지고 있잖아요. 여기 끝단이 거칠거칠하죠. 근데 뭐 저희같이 괜히 만져보고 예민한 사람 아니면 눈치 못 채요. 아, 저는 아까 여기 비피하려고 여기 앉았다가 목덜미 이게 닿는데 약간 아팠어요. 그런 반면에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아주 매끈하게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여기서도 좀 많이 보입니다. 코나와 스토닉은.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예민하면 상관없습니다. 예, 김미한 기자가 스토닉 잠시 운전하면서 간단하게 코나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운전 시작했는데 브레이크가 어떻다고요? 엄청난 지금 고갯길을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근데 좀 저한테는 뻑뻑한데요? 아, 뻑뻑해요.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나랑 비교해서 이 브레이크의 그 밟는 거리가 조금 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많이 밟아야 된다는 예, 뜻이죠? 좀 깊이 들어가요, 브레이크가. 네, 그리고 저는 또 오히려 코나는 약간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까지도 사실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같은 길을 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반응이 느린 걸 거예요. 왜냐면 코나가 그 고속에서 풀 브레이킹 하면은 브레이크가 되게 좋거든요, 제동력이. 운전하기에는 어때요? 네, 편해요. 편해요? 코나보다 네. 편해요? 이게 아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야가 다른 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코나는 실제로 타도 굉장히 높게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 시야는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건 비슷하지만 확실히 이 스토닉이 약간 전체적으로 낮고 유리창 라인이 눈 아래로 전체적으로 깔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예. 뭐랄까 좀 더 만만한 느낌은 스토닉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코나 타다가 스토닉 타니까 일단 낮아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운전 실력이나 뭐 욕심이 없다면 있잖아요. 사고 안 내는 게 최우선인 우리의 그냥 평범한 운전자들이라면 당연히 뭐 소형 SUV 괜찮고요. 만약에 굳이 두 가지 중에 고른다면 글쎄 저는 가격의 영향도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예. 아 이런저런 이유로 스토닉. 네. 편의장비는 좀 없어도. 네. 예, 김미한 씨와 오늘 간단하게 코나와 스토닉의 안팎을 비교를 해봤고요. 이 주행 느낌은 제가 스토닉을 따로 시승기를 찍을 때 같이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2시간 만에 섭외된 김미안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데 어떻게 꼭 그렇게 아시고 전화를 주시거든요. 할 말이 많은 차까지 하고 그 뒤에 거 쭉 자르고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려보니까 진짜 완전 청코나네, 청코나. 사실 뭐 큰 돈 안 듭니다. 그냥 좀 그러니까. 밀고 다녀도 안 어색해요. 많이 밀고 다니세요.
아니 사고를 내라는 뜻은 아니고 예. 진짜 모두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정말 뜻밖의 상황이 가끔 좁은 주차 공간 낯선 데서는 이렇게 뒷차 주차하다가 조금씩 부딪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열 처리까지 필요한 비용을 한번 물어보시면 갑자기 저 친구의 디자인이 굉장히 귀해 보일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20만 원 써가지고 에휴. 흔히 사서 쓰시는 감자 한 박스를 가늠해 보면 저 위에 커브가 내려온다고 봤을 때면 예. 꽉 차 있는 감자 박스가 3개 정도가 맥시멈일 수 있는 폭이에요. 아. 너무 토속적이다 비교가. 그런가요? 좀 도시민다운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스토닉은 여기에 손잡이가 2개씩 있잖아. 안에 손잡이가. 문도 비교적 가벼워요. 근데 코나는 여기 손잡이가 하나뿐이야. 네, 그런데 무거워. 더 무거워요. 크기도 크고. 그리고 어디 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컵홀더 드디어 나왔는데. 잠깐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혀 사전 정보와 스펙 데이터 없이 바로 섭외돼서 항상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랑이 아닌데. 아니요, 전 자랑하고 싶은데요. 댓글 보면은 김미향 기자 좀 자주 나와달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사실 김미향 기자는 뭐 제가 이렇게 부르고 말고 해서 나올 만한 그런 레벨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프리패스. 네.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지, 제가 뭐 부르고 말고 해서 나오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한가해요.